송도 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이건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도 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총 5개 단지로 구분되어서 나왔는데요. 1단지 469세대, 2단지 548세대, 3단지 597세대, 그 다음에 4단지 504세대, 5단지 610세대 이렇게 나와서 아파트는 총 2728세대인데요. 여기에 오피스텔 그 작은 타입들이 나와서 542실까지 합치면은 총 3270세대가 네, 여기서 살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자,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도 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송도 1109에 위치해 있습니다. 1109는 앞으로 이제 송도에서 개발할 땅들인데요. 1109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첫 아파트입니다. 네, 주변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위쪽에 연세대가 있죠. 연세대 국제캠퍼스가 있고 뭐 주변에 뭐 켄트대학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이렇게 대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도 또 대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뭐 인하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세대 더 캠퍼스를 더 늘려서 이 양쪽에 또 대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초품화, 중품화가 될 예정입니다. 네, 1단지 바로 옆쪽에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개교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또 단지 바로 맞은편에는 이제 연세대 국제캠퍼스 바로 옆에 부지인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 여러분들이 입주하기 전보다 더 빠르게 개원 예정인데요.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브란스 병원, 엄청나게 큰 병원이 들어서면은 여기도 좋겠죠. 자, 다만 아쉬운 점은 역까지 23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걸어서 23분이에요. 연세대를 관통해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연세대 관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그리고 자전거로는 한 5분 정도 걸리는데요. 거리가 꽤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송도는 다 평지라서 뭐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고 뭐 날씨가 궂으면은 뭐 차를 끌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송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하철보다는 그냥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역세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송도 사람들 이야기고요. 나중에 GTX-B가 개통되게 되면은 먼 미래의 얘기지만 GTX-B가 개통되게 되면은 지하철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 스트리트, 송현아 이렇게 송도에서 가장 유명한 상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최소 18분 이상 도보로 걸립니다. 트리플 스트리트 맨 끝까지 가는데 18분 정도 걸리고요. 아니면 그냥 차 끌고 가면 됩니다. 여기는 다 무료 주차가 되니까요. 차 끌고 가서 금방 이 상권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여기 상권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1109에 여기 이 워터프론트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우시면은 청라의 그 청라의 호수 주변으로 상권들이 형성된 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송도 자체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굳이 서울까지 안 가더라도 서울대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여기 인천에 일자리가 많습니다. 송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미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공장이 더 들어설 예정이고 그 다음에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쪽 밑에 쪽이.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더 풍부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요. 오피스텔도 합쳐서 총 3270세대라는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고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기가 좋다.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학교가 들어서고 큰 병원이 들어섭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왜 장점일까? 대학교 기숙사 안 사는 애들도 있겠죠. 거기서 자취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큰 병원 들어서면은 그 근처에서 거기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주변에 방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9 첫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제일 쌀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서는 1109 아파트들이 여기보다는 분양가가
비싸거나 비슷한 수준이겠죠. 여기보다 싸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분양 나면은 짓는 거를 늦추겠죠. 짓는 거를 늦춰서라도 가격을 비슷하거나 아니면 또는 더 비싸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1109에는 이 아파트보다 더 싼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대 창고를 각 세대마다 다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동에 있는 테라스 있는 동은 그 워터프론트 뷰 영구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주변에 일자리도 뭐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단점은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이 큰 단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도 송도 자체가 원래 서울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GTX-B를 타려면은 인천 1호선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데 역세권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 5개 단지인데 이 중 2개 단지는 그 워터프론트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단지는 뒤쪽에 붙어 있는데 그 사이로 도로가 나뉘어져 있어서 뭔가 다른 단지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 단지, 2개 단지는 뭐 도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3개 단지, 2개 단지 자체를 나누는 게 도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84 타입은 각 단지마다 가격이 조금 다르니까 이건 세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7억 8,200에서 8억 8,600까지 나와 있고요. 99 타입은 9억 3,800에서 10억 3,000. 네, 99 타입이 있는 단지가 따로 있습니다. 101 타입은 8억 6,900에서 10억 1,600. 그다음 111 타입은 10억 4,600에서 11억 4,200. 127 타입은 11억 5,300에서 12억 8,300이고요. 그 외 펜트하우스도 타입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기는 너무 많습니다. 에어컨은 550만원에서 1450만원이 들고요. 84 타입 기준으로는 1450만원까지는 안 됩니다. 이거는 넓은 평수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84 타입 가격만 에어컨을 넣었을 때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확장비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비를 내면은 7억 8,800에서 8억 9,500만원이다. 대략적으로 그냥 8억에서 9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억에서 9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가격을 비교해야 되는데 1109에 처음으로 들어선 아파트라고 했죠. 그래서 1109에서 비교할 만한 아파트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다른 공구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해야 되는데 109는 학군이 좋고요. 여기 국제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초등학교 신정초라고 해서 조금 학군이 좋습니다. 여기 가면 외제차가 넘쳐나고요. 그리고 넓은 평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장지역이에요. 아니다. 여기 대장지역 아니다. 309가 대장지역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109랑 309 둘 다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9는 송도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캠퍼스타운역 역세권인 데도 있지만 더 중심부로 들어가면은 이제 조금 오래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송도 처음 개발할 때 사람들이 처음 들어간 곳이에요. 그래서 구축들이라서 좀 오래된 구축들이라서 가격을 비교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209 아파트랑 비교할 수 없고요. 109랑 비교할 수 없고요. 309는 GTX-B 인천대 입구역이 들어서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GTX-B가 개통되면은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109랑 같이 대장구역이라고 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가격 비교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 다음 409 자체는 그 밑에 쪽은 지식정보단지역 밑에 쪽은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선 게 SK 말고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 공단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굴뚝 있는 공단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어쨌든 산업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쪽에 뭐 웰카운티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도 연식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GTX-B와 한 정거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랑 비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1109가 역세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09, 709 이쪽은 송현아, 트리플 스트리트 등 상권 좋고요. 대부분 역세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연식도 좀 됐고요. 509, 709에. 그 다음에 609는 이제 막 입주했거나 곧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많습니다. 809도 준신축 아파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서 가격을 1109랑 굳이 비교한다면은 609랑 809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역세권 말고요. 비역세권. 여기 뭐 오션뷰라든지 아니면 호수뷰라든지 이런 아파트랑 비교해 보시는 게 그나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굳이 바로 옆에 있는 단지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109가 아니에요. 하지만 역에서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송도 캐슬 해머로라는 아파트인데요. 2013년에 입주했기 때문에 거의 10년 돼가는 아파트입니다. 1439세대고요. 84 타입 호가가 5억 9천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한때 피크 찍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반등을 살짝 했는데 호가가 지금은 또 살짝 내려가 있는 추세입니다. 84 타입 실거래가는 6억 1천에 2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때보다도 호가가 조금 더 낮아진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이쪽 지역에 가장 신축으로 될 아파트인데요. 송도 아메리칸 타운 더 샵이라고 해서 2025년 입주 예정 498세대가 있습니다. 84 타입 분양권, 아직 분양권인 상태와 완공이 안 됐으니까 7억 9천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확실히 신축이다 보니까 가격이 확 오르죠. 게다가 여기는 초역세권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7억 9천이나 부르고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1109 멀리 떨어져 있는 곳 하느니 워터프론트 뷰보다는 나 역세권을 택하겠다 하면은 송도 아메리칸 타운 더 샵 분양권을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비교해야 된다는 809랑 609 중에서 609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여기에 신축 아파트들 분양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609 새 아파트 분양권이 7억에서 8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라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지금 제일 싼 게 7억 5,900, 뭐 7억 8천, 8억 이렇게 나오고 있죠. 호수뷰도 보이고 초역세권인데 수정거장만 가면은 GTX-B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입지가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1109보다. 그런데 여기가 분양권이 이렇게 7억 5천에서 8억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송도 자이 풍경책 그라노블보다는 이걸 사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 이 밑쪽에 남서쪽에 오션뷰가 있는 쪽에 나 역세권 아니어도 돼 하는 사람은 이제 오션뷰 쪽에도 분양권이 7, 8억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분양가보다 마피 5천짜리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피 5천이 나오더라도 8억을 부르는 곳입니다. 여기가. 물론 그 가격에 거래가 안 되니까 아직도 마피 5천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입지를 생각하면 분양가가 살짝 비싸게 나온 편입니다. 결코 싼 가격은 아닙니다. 같은 돈이라면 609에 오션뷰도 좋겠지만 역세권 새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겠습니다. 아니면 809 준신축 아파트들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기도 가격이 준신축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나 1109 살래 하면은 1109 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09에 이보다 더 싼 분양 매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처음 분양하는 게 제일 쌉니다. 실거주에서 살다 보면 1109에 입주한 아파트들 중에서는 가장 큰 수익의 차익을 거두고 나올 것입니다. 왜냐? 처음에 지어졌으니까. 하지만 같은 돈을 투자한다면 저라면은 609, 809 많이 떨어진 데를 노릴 것 같습니다. 그게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609의 역세권 아파트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게 먼 미래에 지어지기 때문에 거의 2027년도에 나 입주하기 때문에 돈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으면 이거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봅니다. 자, 이게 평면 정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각 단지별로 나온 건데 홈페이지에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화면에서 이어 붙였습니다. 1단지, 2단지 쪽에 밑에 워터프론트가 있는데요. 저라면은 1, 2, 3, 4, 5단지 중에 1, 2단지 그 워터프론트 뷰 나오는 데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1단지를 고를 것 같습니다. 왜냐?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워터프론트 뷰도 볼 수 있어서 저라면은 1단지 그 테라스 쪽을 특히 노려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8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테라스인데도 가격 차이가 막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저라면은 워터프론트 영구뷰 1단지 이거는 청약을 넣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뷰를 따진다면은 거기다 넣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데다 넣는다 하면은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나중에 쭉쭉 나오는 거 주워가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만 송도 새 아파트는 언제나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또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비싼 분양가를 때려도 사람들이 청약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 4, 5단지 중에 3단지, 5단지는 오피스텔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학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평면도를 19개가 다 살펴볼 시간이 안 됩니다. 게다가 오피스텔 3개 타입까지 더하면은 총 22개 타입을 봐야 되는데 한 타입당 1분만 다루더라도 22분이 넘어갑니다. 영상이. 그래서 타입 다루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영상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온다면 평면 분석도도 따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공은 3월 11일, 그 다음에 1순위는 3월 12일, 당첨자 발표는 3월 20일, 3월 21일 날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1, 2단지 중 하나 넣고 또 3, 4, 5단지 중 하나를 또 넣을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넣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참고로 제가 모델하우스를 가보니까 앞에 협력업체 부동산 업자들이 막 줄 서 있습니다. 이런 까닭은 GS 측에서도 한 번에 완판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이 업자들을 이용해서라도 판매를 해야겠다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1, 2단지 그 앞에 테라스 있는 단지는 인기가 있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청약은 그건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다른 대안들을 생각해보고 투자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비규제 지역이므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하고요.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전매 제한은 6개월입니다. 1년 아닙니다. 6개월 뒤에 바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없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도, 인천 거주자 1순위이지만 경쟁시 인천시 거주자 50% 우선 공급합니다. 8호 타입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고요. 나머지 이제 84 타입 넘어가는 것들, 그것들은 다 추첨제 100%니까요. 나는 점수가 별로 없다 하면은 8호 타입 이상 넣어보시면 될 것 같고 84 타입이더라도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테라스는 제외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렇게 내는 거고요.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중도금이 무이자입니다. 자, 종합 의견 드립니다. 송도 내에서 좋은 입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판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1109에 분양되는 새 아파트는 이 가격보다 싸게 나오기 힘들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의외로 청약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1109 내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제일 높을 것입니다. 왜냐? 가장 처음에 나온 단지니까. 하지만 다른 대안들 609, 809 등 다른 신축 및 준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수익률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609, 809가 조금 더 싸니까 입지가 여기보다 좀 더 괜찮다고 보는데 가격이 좀 더 싸다 하면은 저거 가져가는 게 맞겠죠. 특히나 609의 역세권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만약에 1109 넣을 거면 예정된 병원이 빨리 개원하고 그 다음에 인근 대학교 캠퍼스가 더 빨리 들어선다면은 중도금 무이자인 오피스텔 매물이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역세권이 아니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일자리가 쭉 늘어난다 하면은 오피스텔도 매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단 이거는 월세 수익 받고 싶은 사람이 투자하는 게 좋겠죠. 자, 송도 실거주자 및 투자자라면은 저라면은 청약하지 않고 6809를 노릴 것 같습니다. 단 내가 약간 워터프론트 영구 조망을 원한다 하면은 테라스나 1, 2단지 쪽 중심으로 넣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 2단지가 인기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 2단지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도로를 건너지 않고 차도로를 건너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3, 4, 5단지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워터프론트 뷰가 좀 잘 안 나올 수 있겠죠. 앞에 있는 것들에 가려서. 자, 송도에서 장기 실거주할 사람이라면 청약 넣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평생 살 거야. 1109에서 평생 살겠어. 나 더 이상 이사하기 귀찮아 하는 사람은 넣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구조도 잘 뽑았고요. 뭐 포베이 타입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대 창고도 주고, 괜찮습니다. 1109 첫 단지라서, 여기가 1109 중에서 제일 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장기적으로 살다 보면은 1109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시점이 되면은 시세 차익이 많이 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막 그렇게 시세 차익을 거둘 만한 그런 단지는 아니고, 송도 주변 사람들이 이거 너무 고분양가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시세보다는 살짝 비싸긴 하지만 지금 입주가 많거든요. 609 쪽에 입주가 이제 많아질 건데 시세가 조금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그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살펴봤을 때.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청약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